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때로는 친밀감이 아득한 기억처럼 남아있을 수 있죠. 제 진료실에서는 매일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많은 분들이 해답은 단지 약장에 새로운 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어쩌면 해답이 약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의사 김지민입니다.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저는 자연이 얼마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게다가 몇 가지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4가지 익숙한 과일인데 이들은 몸속의 조용한 전사들처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60세, 70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친밀한 연결까지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처방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고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새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작은 게임 하나를 해봅시다. 식습관이 건강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아직 의심스럽다면 숫자 0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읽게 되길 정말 기대합니다. 이제 첫 번째 과일, 혈액순환의 길을 여는 전사 같은 적포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72세의 박현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원래 목수였는데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2다리는 늘 차갑고 무거웠으며 한때 즐거움이었던 산책이 이제는 짐이 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말하기 어려워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까지도 혈액이 잘 안 가는 것 같고 그 특별한 곳에도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기검진 결과를 꼼꼼히 살펴본 후 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오후 식사에 신선한 적포도를 한 줌 추가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포도요. 정말 그런가요? 선생님,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고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었으며 약간 쑥스러워하면서도 부부 사이의 사적인 생활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답은 과학에 있습니다. 적포도의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특별한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이는 천연 혈관 확장제처럼 작용합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주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구석구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레스베라트롤은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제대로 열리도록 돕는 중요한 분자인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처럼 몸을 억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발기 능력이 보다 자연스럽고 단단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효과는 분명합니다. 골반 부위의 혈류가 개선되어 감각이 예민해지고 자연스러운 윤활이 촉진되며 친밀한 순간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이들이 욕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적포도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을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간단하고 쉽게 살 수 있으며 맛있는 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줌의 신선한 적포도만으로도 혈액순환 개선과 부부간의 유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때로는 바로 이런 소박한 방법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시도하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적포도는 기적의 약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꾸준하고 자연스러운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과일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혈액순환과 친밀한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지켜주는 조용한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요로개를 지켜주는 조용한 방패 같은 과일은 아마도 여러분께 그리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감입니다. 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가을 과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잘 익은 감 속에는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로개를 보호하고 간접적으로 우리의 친밀한 삶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저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69세 김창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잦은 요로 불편과 사소하지만 끈질긴 염증 때문에 늘 피곤했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한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상의 불편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잃었고 아내와의 가까움을 점점 피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따가움과 불편함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한 의학적 검사와 처방을 마친 뒤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하루에 감 한 개를 먹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감 하나로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눈빛이 밝아지고 얼굴이 훨씬 환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답은 과학에 있습니다. 감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천연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일종의 방패처럼 작용하여 해로운 세균이 요로 점막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마치 표면에 얇은 막을 씌운 듯 세균이 머물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요로개는 보호를 받고 염증이 줄어들며 훨씬 건강해집니다.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에 숨어있던 만성 염증도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염증이 혈액순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염증이 조절되면 골반 부위의 혈관이 더 잘 기능합니다. 남성에게는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발기력이 지속적으로 강해진다는 의미이고 여성에게는 더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으며 자신감 넘치는 친밀한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창호 씨는 직접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신체적 불편에서 벗어났을 뿐인데도 그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어 아내와의 연결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친밀감이 부족한 이유가 꼭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끊임없는 불편감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갔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장벽이 사라지면 모든 경험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늘 여러분께 감을 식단에 포함시키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신선한 감을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곶감을 즐겨도 좋습니다. 감은 마치 조용한 울타리처럼 요로개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여러분의 감정 균형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과일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식탁 위에 한 줄기 햇살처럼 빛나며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몸의 호르몬 균형까지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바로 파파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 번째 과일로 따뜻한 햇살 같은 노란빛과 열대 특유의 달콤한 맛을 지닌 과일입니다. 단순히 식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파야는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76세 회계사 출신 최상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그의 몸은 이미 에너지가 고갈된 듯 보였습니다. 지속되는 피로는 산책 습관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게 했고 기분과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나이에 맞는 정상 범위 안에 있긴 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값비싼 건강 보조제를 권하는 대신 더 단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신선한 파파야 반 그릇을 주 3, 4회 추가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파파야만으로 괜찮을까요? 너무 간단한데요. 그럼에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저를 다시 찾아왔고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정원을 가꿀 정도의 힘이 생겼고 스스로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다고 즐겁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결혼 생활 속 열정이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파파야의 풍부한 영양에 있습니다. 파파야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높여주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C,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바로 파파인이라는 천연 효소입니다. 파파인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만성염증이야말로 고령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몸은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파야는 테스토스테론을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파파야는 많은 이점을 줍니다. 파파야 속 영양 성분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부신을 지원합니다.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결과 여성은 건조감이 줄고 욕구가 높아지며 친밀한 순간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가게를 찾을 필요도 없고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파파야는 언제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 맛있으며 위에도 부담이 적고 일상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최상호 씨는 때로는 바로 이런 단순한 방법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파야는 자연이 우리에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도구를 언제나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활력이라는 주제를 이어 제가 곧 소개할 네 번째 과일은 몸을 강화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주며 부부 생활 속 더 깊고 온전한 연결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목록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겉모습은 소박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놀라운 힘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대추건과입니다. 전통 음식 속에서 익숙히 만나는 이 과일은 부드럽게 달콤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수면을 지원하며 친밀한 유대를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저는 김씨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8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반세기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사랑은 변함없지만 피로와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길어진 불면의 밤들이 조용한 거리를 만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제 거의 숙면을 하지 못합니다. 쉬지를 못하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김 여사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단순한 제안을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쯤 전에 부드럽게 불려 먹거나 따뜻한 물에 우린 대추건과 한 작은 그릇을 함께 드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추가 숙면을 돕는다고요. 하지만 부부는 함께 잠들기 전에 작은 의식처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2달 후 다시 찾아온 두 분의 미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음이 차분해지고 대화가 많아졌으며 예전처럼 가까운 순간을 나누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저녁에 대화를 나눠요. 선생님 김 씨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 다른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더군요. 그들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대추건과에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강화합니다. 포도처럼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덕분에 남성은 신체적 반응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여성은 더 편안하고 민감하게 친밀한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추건과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수면을 지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과일은 인체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천연 성분을 함유한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불면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혈관이 수축하고 욕구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긴장되어 있을 때 친밀함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대추건과를 먹는 습관 덕분에 김씨 부부는 단순히 혈액순환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깊은 잠에 들도록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수면이 긴장을 풀고 기분을 회복시키며 가까움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대추건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친밀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질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불면으로 인한 긴장이 풀릴 때 우리는 감정적, 신체적 연결이 꽃피울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비옥한 땅이 있어야 정원이 꽃을 피우듯 부부가 서로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박한 단맛을 지닌 대추건과가 바로 그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로 우리는 4가지 과일을 탐구하는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실천적이고 소박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기까지 과일을 일상에 활용하는 방법 안내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이 4가지 과일을 매일 다 먹어야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무거운 의무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열쇠는 단순함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과일들을 엄격한 식이요법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혹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부터 선택해 시작해 보세요. 포도를 좋아한다면 오후에 작은 송이를 드셔보세요. 파파야가 입맛에 맞으신다면 아침 식사에 몇 조각을 곁들이세요. 홍시를 좋아하신다면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달콤함이 당긴다면 물에 불린 대추건과 한 그릇이 저녁 디저트로 훌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양이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몸이 꾸준히 이런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다리는 덜 무겁게 느껴지며 밤에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돌봄에 감사하며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 단 하루 만에 식단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그것을 즐기면서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바로 그 작은 발걸음이 더 큰 변화를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과일 섭취만큼이나 혈액순환 건강과 친밀한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식사는 연료를 제공하고 운동은 우리 몸의 펌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주된 펌프이지만 다리, 복부, 그리고 골반 부위 역시 혈액을 온몸으로 밀어내는 보조장치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흐르지 않는 강처럼 정체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세 이상 남성 활력을 2배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보조 운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3가지 운동은 발끝 들기 운동, 케겔 운동, 그리고 걷기입니다. 이 3가지 운동은 가볍고 50세 이상 연령층에 잘 맞지만 혈액순환, 지구력, 그리고 부부 생활 속 친밀감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발끝 들기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너무 간단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발끝 들기 동작은 하체 혈액을 위한 보조 펌프와 같습니다. 발끝을 들면 종아리 근육,
특히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 정맥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발이 차갑고 심지어 저림을 자주 느끼는 남성분들에게 발끝 들기 운동은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두 발을 나란히 두고 똑바로 서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가능한 한 높이 버티고 2에서 3초간 유지한 뒤 내리세요. 처음에는 10회부터 시작해 점차 30회까지 늘려가면 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TV를 볼 때, 혹은 부엌에서 국이 끓기를 기다릴 때도 가능합니다.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종이 줄며 정맥류 위험도 낮아집니다. 무엇보다도 골반 부위 혈관 건강이 개선되어 친밀한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 즉 소변 조절과 혈액순환, 성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 야간요, 발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이 근육을 강화해 집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막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수축되는 부위가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3초간 조였다가 3초간 풀어줍니다. 이를 10회 연속으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세 세트를 더 이어갑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효과는 상당합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근육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번 시도하면 익숙해집니다. 작은 팁은 복부나 엉덩이를 과도하게 긴장시키지 말고 골반 가운데 근육을 조이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케겔 운동이 흔히 여성만 하는 운동이라고 오해되지만 남성에게도 큰 이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골반 근육이 건강해지면 소변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야간요가 줄며 특히 친밀한 순간에 더 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몇 달 동안 케겔 운동을 한 뒤 더 자신감이 생겼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내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걷기입니다. 듣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걷기는 사실 건강을 위한 소중한 약입니다. 걷기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폐가 더 깊이 호흡하도록 도와주며 관절이 움직이고 몸 전체가 활력을 얻게 합니다. 50세 이상 남성에게 규칙적인 걷기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당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최소 20분부터 시작해 점차 30에서 40분으로 늘리라고 자주 권합니다. 너무 빠를 필요는 없지만 호흡이 조금 더 빨라지면서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면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아니면 마당에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걷기는 단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저녁에 더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운동, 즉 발끝 들기, 케겔, 걷기를 함께하면 서로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발끝 들기는 다리 혈액순환을 개선해 무거움을 줄여줍니다. 케겔은 골반 근육을 강화해 더 나은 조절과 자신감을 줍니다. 걷기는 몸 전체를 활성화시켜 지구력을 높이고 정신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전반적인 건강과 친밀한 삶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 기다릴 때 몇 번 발끝을 들고 앉아 쉴 때 몇 번 케겔 운동을 하고 저녁 식사 후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걸음들이 꾸준히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를 찾아온 많은 남성분들이 지친 마음과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달간 균형 잡힌 식사와 이 간단한 운동들을 함께 실천한 뒤 그들은 변화를 직접 느꼈습니다.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할 때 자신감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한 송이 포도, 파파야 한 조각, 불려 먹는 감, 또는 대추건과 한 그릇, 여기에 발끝 들기 몇 번, 케겔 운동 몇 차례, 그리고 바깥에서 천천히 걷는 몇 걸음을 더한다면 이 단순한 것들이 합쳐져 우리의 몸은 다시 리셋되고 정신은 평온해지며 친밀함은 더욱 자연스럽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활력으로 보답할 것이고 배우자는 미소와 따뜻한 친밀함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순한 방법들을 삶 속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여러분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에너지와 활력 그리고 친밀감을 잃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수십 년을 지나온 우리의 몸도 올바른 관리와 적절한 도구를 제공받으면 여전히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적포도, 감, 파파야, 대추건과는 단순히 식탁 위에 오르는 맛있는 과일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조용한 동반자처럼 우리에게 자연이 언제나 가깝고 쉽게 다가올 수 있으며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해답을 선물해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각각의 과일은 저마다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호르몬을 균형 잡아주며 염증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자와의 유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는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단지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에너지를 되찾고 기쁨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후에 포도 한 송이를 더하거나 잠들기 전 대추건과 한 작은 그릇을 먹는 것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서의 기적은 복잡함에 있지 않고 꾸준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여전히 놀랍게도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출발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신선한 파파야 몇 조각을 곁들이거나 홍시 주스 한 잔을 마시거나 저녁 식사 후 천천히 산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매일 그것을 가꾸어 나가면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공유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나 동기를 주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황금 같은 나이를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구할